뭐 답은 없어. 근데 조그만 단편일수록 이제 사실은 더 어렵다. 뭔가 의미를 찾기가. 장편이면 뭐 여기저기 어디든지 의미가 있는데 찾아서 뭔가를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저 얘기가 답은 아닌데 근데 이 소설을 보면 이제 그 세 가지 내용을 이렇게 중첩해서 오버랩해서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얘기 흐름은 중심에는 이제 정월 대보름의 이제 불놀이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에, 그 불놀이 정월 대보름을 보면 특징이 이제 그 한 해 중에 가장 큰 달이 뜬다. 에, 그 만월 가장 큰 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게 사실은 설날이거든요. 근데 설날에서부터 그 정월 대보름 15일까지 이제 이렇게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날 때는 추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로는 새로운 해가 됐지만 농사 문화에 있어서는 농경 문화 시대에 보면 지난해에 뭐 가을거지하고 남은 무슨 뭐 겨울을 이렇게 잘라낸 그런 밑둥이라든지 무슨 또뭐 뚝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있던 지난해의 풀들이 겨울을 지내면서 얼어붙어 있다가 이제 녹고 이제 이렇게 말라서 예, 새로운 해가 되긴 했지만 그 풍경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지난해가 그대로 돼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가 있거든요. 뭐든 뭐 농토 안에도 그렇고 농토 밖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새싹이 나려면 정말 새로운 한 해가 되려면 하늘에서는 가장 큰 환한 달이 뜨고 땅에서는 소위 시골에 지불놀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농경문화 사회 속에서 이 들판을 이제 뒤덮고 있는 지난해의 잔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불로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다 타면서 시커멓게 되면서 재가 되고 또 거기에 붙어 있던 뭐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불에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새해가 됐지만 새로운 그런 어떤 식물들이 또 어떤 곡식들이 싹을 낼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의미에서 날짜로는 설날이 새해지만 농경문화사회 속에서 농토에서는 그 새해가 이 병을 대보름날 쥐불놀이를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이런저런 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작년에부터 이어왔던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복받기 위해서 이제 설날은 그냥 그뭐 세배하고 뭐 이런 걸로 끝내는데 대보름을 이렇게 해서 농토에도 그런 일을 하는 것과 더불어 집안에도 뭐 물을 새로 먼저 떠온다든지 뭐 흙을 파닥한다든지 뭐 이런 행동을 쭉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전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한 것이고 실제로는 이제 새해가 됐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농토를 위한 새해는 쥐불놀이를 통해서 정월 대보름을 지내면서 맞이하게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실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하늘에 달처럼 큰 불이 났던 게 뭐냐면 에, 그 2차 대전이 끝날 때에 원자폭탄이 큰 불과 함께 하늘에서 번쩍였고 그것과 더불어 수많은 이제 폭탄들이 일본 사람들과 전쟁하는 곳에 떨어지면서 전쟁이 끝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다 각지로 흩어졌던 징용됐던 뭐 어떤 뭐 보국대로 노동자로 잡혀갔던 이제 해방을 맞이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세월로 따지면 새로운 시대, 설날 같은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 나라에 이제 돌아와 보니까, 나라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새로운 나라를 만들 만한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질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 소설에서 봤습니다만은, 뭐, 나라 자체 국민당은 또 미국의 어떤 그 보호 아래 되다 보니까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를 진정한 나라가 되게 만들기보다는 자기 나라 속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청산돼야 될 그런 이제 일제 앞제비들이 오히려 또 국가의 어떤 주도권을 잡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나중에 청산이 됐지만 거기도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일제비 앞제를 했던 사람들이 또 다시 뭔가 세두를 부리는 자들을 이렇게 쓰임 받게 된 이런 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설날은 왔는데 새로운 씨앗을 틔울 수 있는 농토가 마련되지 않는 것처럼 그 시대가 뭐냐면 설날과 이 정월 대보름 사이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온 이 시대라는 자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가정으로 이렇게 어떤 환경을 축소해서 보니까 자기가 이제 보국대 또는 뭐 징용으로 가서 집안을 배웠다가 정말 집에 돌아오고 싶어 갖고 했는데 하늘에 뭐 엄청난 폭탄이 빛을 발하며 떨어지면서 예, 새해가 되듯이 설날이 되듯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쁨을 맞이했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가 집에 있을 때부터 가난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이그 겨울철 같은 그런 이제 일제 시대를 지내면서 더 악화된 거예요. 아주 얼어붙은 동토에 돌아온 것처럼 와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을 죽고 자기 연락이 없으니까 자기 부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웃에 있는 자기처럼 징용 갔다가 돌아보니까 부인이 죽은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돌아오기 열흘 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자기가 돌아와서 다시 같이 살자고 하니까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뭐 여기 나오지 않지만 그 남자가 살림이 좀 낫던 것 같아. 이 남자보다. 다시 와봤자 뭐 자기 아들도 병들어 죽었고 돌아와봤자 뭐 시어머니도 달라진 거 없고 남편도 달라진 거 없으니까 굳이 에,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왔더라면 그냥 살겠지만 기왕이 어렵게 결정하고 딴 남자 만나서 살아보니까 설림도 넉넉하고 사람도 괜찮으니까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돌아오니까 새해는 됐는데 아직 그 더 어려운 거예요. 새로운 가정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만한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안 된 거지. 이 사람 개인도 새해와 정월 대보름 그 사이에 딱 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뭐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매형네 집으로 가 있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이 시대가 하늘에서 원자폭탄이 떨어진 큰 불과 함께 시대가 변혁이 됐고 배부름과 함께 불을 쥐불로를 통해서 지난해의 모든 걸 싹 태우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자기도 이제 이 불을 통해서 이 자기 인생 가정을 변화시켜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자기 삶과 자기 아내의 흔적이 있고 아들의 흔적이 있고 아버지 흔적이 있는 이 집을 불행이자 뭐 하여튼 자기 과거의 삶이 다 묻어있는 여기를 그냥 이 자리에서는 자기가 다시 일어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불을 지려고 마치 그러니까 쥐불놀이 하듯이 불을 태워버리고 여기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겠다. 그래서 과거에 아버지와 또 아내와 자식의 흔적을 다 치우고 자기의 과거의 불행했던 흔적도 다 치우고 이제 자기 발로 자기 집을 완전히 떠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이제 결정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 자기 자신은 서울로 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가서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 자신도 개혁할 뿐 아니라 시대 과거에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남의 나라에 가서 전쟁도 하고 이랬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그 얘기는 이제
에,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을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정월 대보름에 과거의 것을 다 불태우고 새로운 쌓기 시작해서 새로운 농사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삶도 자기 과거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듯이 국가도 그 당시를 보면 나중에 결과는 뭐 좀 달라졌지만 그렇게 일자 앞잡이 했던 사람이 다시 뭐 경찰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 장관이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자기가 나서 싹 불태워버리고 정말 새로운 사회가 조성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어, 쥐불놀이 하듯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 그렇게 나가게 되고 또 이제 이 화자도 그런 일에 어, 자기도 같이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신분 얘기를 합니다. 여기 소위 말하는 소시민인데 이 주인공 화자는 이제 그 뭐 공산주의 용어로 말하면 뿌티 부르주아죠. 그러니까 부르주아도 아니고 프롤레타도 아니고 중간 애매한 대부분 사람들이 나중에 숙청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서방은 완전히 부르주아도 아니고 뿌티 부르주아도 아니고 완전히 프롤레타리아 아무것도 없는 사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이게 진짜거든. 이 사람을 붙잡고 이래야겠다.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 목숨 걸고 하거든요. 근데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못 하거든. 혁명을 못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쓸만한 삶을 생각하는 게 완전히 프롤레타 중에 프롤레타. 자식도 없지, 부인도 없지, 재산도 없으니까.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불지를 수 있는 사람. 자기 집을 불지를 수 있다 그러면 뭐든지 불지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 뭐 미군들이 와가지고 무슨 문화원을 하고, 거기서 뭐 이상한 그런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면 문화원 가서 불지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불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불지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을 불태운 사람인데 뭐가 두렵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야말로 쥐불놀이에서 쥐불을 놓듯이 예, 새해가 됐지만 아직도 그 지난해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들, 독립은 됐지만 아직도 독립 이후에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잔재가 있는 것들을 청산할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가정도 역시 에, 새롭게 이제 이렇게 새싹이 돋아났도록 이런 사람이 정말 무서웠고 옛날에 사회주의 운동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정말 무섭게 혁명을 했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와의 단절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나갈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뭐 김승 목사님도 신앙과 연결해서 말했습니다만은 아브라함도 이거죠. 따지고 보면 본토와 친척 익숙한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갔다. 혁명이죠, 혁명.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라는 건 그게 회개죠.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고 거기 가면 많은 것이 있는데 바울도 완전히 과거를 불질러 버렸죠. 그리로 가면 뭐 바리새파 귀족이고 뭐 바멜란 문화의 랍비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존경을 받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런 것도 있고 뭐 로마 시민권자니까 권세도 있고 뭐 부자예요. 그런 걸 다 본토처럼 버렸다. 다 불질러. 그래서 완전히 환경을 바꿨죠. 그래서 그냥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간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하고 그리고 들어간 건 그냥 그 초가상관을 불태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과거에 보던 책들을 다 놓고 이제 성문서를 읽고 그것만을 사유하고 준비가 되니까 안디옥으로 가면서 이제 완전히 기독교인들과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삶을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이제 그 길로 매진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인생 성과를 거두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은 단순하지만 물론 너무 짧기 때문에 이제 뭐 충분히 형상화는 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너무 앞부분에 이 정월 대보름에 관한 얘기를 많이 자세하게 썼고, 그 다음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잠깐 스케치만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한 중편 정도로 좀 읽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의 계획은 이것을 바탕에 놓고 그 시대의 상황을 이제 보다 중첩시키고 자기 개인적인 상황도 중첩시켜서, 예, 이 변화, 그러니까 새해는 됐는데 아직 그 땅은 농경문화사회 속에서 새싹을 키울 만한 조건은 구비되지 않은 정월 대보름과 새해 사이의 그 시절이다. 예, 그러니까 나라도 해방은 됐는데 새로운 나라가 되기에는 부족한, 한번 정월 대보름을 겪어서 과거의 잔재들을 불태워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거. 자기 집안도 징후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돌아와서 새해를 맞이했는데 아직 새로운 집안이 될 수가 없는, 새해와 정월 대보름 사이의 현상, 그 상황에 딱 자기가 처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일제시대를 끝내는 것이 원자폭탄을 불태워지면서 끝낸 것처럼, 이제 어떤 국가는 한 폭력혁명 같은 불을 한번 싹 질러야 될 그런 상황, 그래서 결국 전쟁이 난 거지만, 6.25 전쟁도 따지고 보면 이념 전쟁 때문에 난 거예요. 물론 배후에 지원하는지 소련이나 미국도 문제지만, 그런 시대를 한번 겪어야 된다. 혁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자기 개인도, 어, 과거를 그대로 두고는 안 되고, 내 과거가 살아있는 그런 내 집과 더불어서 내 과거 자체를 불질러 버리겠다. 그래, 나도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풍습과, 그죠? 그 다음에 일제로부터 해방된 우리나라와 자기 이제 징용에서 돌아온 자기 자신의 개인의 실존적인 삶을 서로 겹쳐서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불지르는 핵폭탄이 한번 떨어지는 것처럼, 이 벌판에 쥐불을 한번 놓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삶에도 초가상관에 불태우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지 새로운 삶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내용이지만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도 뭐 이런 어떤 결단과 결심, 과거의 삶을 확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혁명을 이게 경험해야만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지. 본토와 친척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기 갈대 우루 우상 만드는 직업을 계속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신앙 지켜야 돼. 안 됩니다.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지. 또 바울 역시도 바리새파 귀족들 모임에 나가고 랍비들 모임 동기들 만나고 로마 시민권자들 모여가지고 뭐 정치적인 얘기요. 그거 다 가지고 부자들끼리 모이고 우리 목사들도 뭐, 그, 뭐, 무슨 왕족? 왕자들 모임도 있다고 뭐 그러는데 그런 모임에 모이는 듯이 부자들끼리 모임에 나가면서 예수 잘 믿어야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진정한 회개, 진정한 신앙인이 되려면 이걸 참조해서 한번 과거의 삶을 한번 불태우고, 또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초등학교 때 뭐 반장도 하고 뭐 중고등학교 뭐 1등도 하고 뭐 내가 뭐 무슨 대회 나가서 뭐 상도 받고 뭐 그런 과거 얘기할 필요가 없고, 과거를 다 불태워버리고 현재부터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날마다 결단하며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우리 신앙과도 관련해서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 통찰력을 주고, 이 작품 자체도 이렇게 중첩을 하면서 개인의 삶과 또 어떤 그 시대적 삶, 그리고 이 자연적인 현상에서의 새 설날과 그 정월 대보름 사이에 그 상황을 잘 얘기해 주겠는데, 대부분의 거기에 몰려 있어요,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도 대보름에 그 한번 불태우는
초과상업 불패우는 이제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안 하고 살면 그냥 항상 새로 태어난 것 자체가 새해인데 이 정월 대보름을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어정쩡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 화자도 주인공을 대단하게 보는 게 저걸 불태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도 잘못된 문제에 불지를 수 있는 사람, 혁명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치 있게 보잖아요. 자기보다도. 자,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